핫쌤입니다. 앞 동영상에서 예시 문제 20개를 NCS 문제와 연계해서 과연 직무에 적합한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NCS와 거의 100%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5년도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국어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어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사처가 제시하는 대로 이와 같은 사고력을 학습을 하면 되겠죠. 논리사고, 관계를 맺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는 전체 사고 맨 위에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단계다. 이와 같은 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충분히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막연합니다. 그래서 나는 문해력을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문해력은 영어로 리터러시라 그러죠. 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활 속 문제 해결 능력을 뜻한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울대 교수가 문해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책 읽어라. 이렇게 잔소리하고 있죠. 이 교수는 문해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읽은 것을 다른 것과 연결시키는 능력,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능력, 정보들을 연결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능력,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기업은 이 중에서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능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것을 체크하고자 합니다. 건보 면접 질문 이와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누구에게 묻거나 자료를 찾지 않고 올바른 정보인지 어떻게 확인하겠니? 이것이 바로 이 질문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일하고 있는 분 답을 들으면 됩니다. 서비스 개혁 과정은 문제를 푸는 것인 만큼 논리적 사고가 중요하다. 서비스 개혁은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why, what, how, if라는 거죠. 자, 여기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 이것도 문해력에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산인공이 공개한 문제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4번은 누구나 압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3번에 대한 내용이죠. 자, 문서에서 주어진 문장이나 정보를 이해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동 방향을 짚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특히나 중요하죠. 시험 문제에서는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이것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보는 지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지문은 아무나 썼을까 아니면 전문가가 썼을까? 또 한 번 더 물어야 되죠. 전문가는 아무렇게나 작성할까 아니면 특정 틀에 맞춰서 작성할까? 이것을 생각하면 이제 답이 도출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아무렇게나 글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틀을 가지고 글을 쓰죠. 자, 전문가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괄식, 미괄식 이것을 이부구성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사부구성이 있습니다.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자, 이 두 개가 두괄식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 의견을 한 번 더 정리 강조합니다. 이것을 사부구성이라 그러죠. 그리고 꼬리물기가 있습니다. 또 포스텝이 있죠. 포스텝은 why, what, how, if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네 가지 틀을 이용해서 글을 작성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문은 대개 이 틀에 따라서 작성된 글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 지문은 어떤 틀에 따라서 작성된 것이다. 이것만 알면 핵심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논설문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여져 있다.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과 글쓴이 주장을 밝힌다. 본론에서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주장 이것을 요약하기도 하고 글쓴이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부 구성이라는 겁니다. 맞다 그렇다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나 내 의견 또는 하지만 내 의견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또는 하지만 가지고 나의 주장을 펼치는 거죠. 나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대주는 거죠. 마지막에 그러므로 따라서 라는 표현으로 전체를 정리 강조합니다. 실제 예문을 보겠습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다. 이게 맞다 그렇답니다. 하지만 모든 유튜버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의 의견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요건 따라야 하기 때문이야. 이유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자어죠. 우리말로 옮기면 때문이다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글을 보는 눈을 갖추고 있으면 다 읽지 않고 바로 핵심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를 제시했으면 이제 행동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강승태 씨입니다. 자칭 공부의 시인 이렇게 불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이분이 그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이나 통념에서 그러나 이 표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친다.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합 정리한다. 초등학교 가서 내용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사부 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부 구성으로 보면 글을 전체 읽지 않고도 핵심이 무엇이다 하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사부 구성에 이어서 이번에는 포스텝입니다. 원래 포맷입니다. 기획의 정석을 쓴 박신영 씨가 이것을 소개했죠. 메카시 박사가 만든 것인데 포맷이란 표현을 내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스텝으로 바꾼 것입니다. 포스텝과 why, what, how, if의 관계 이것은 이미 법적인 판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포맷이란 용어만 쓰지 못할 뿐이지 이와 같은 것은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이 이와 같은 자료를 신입사원에게 제시하고 why, what, how, if 사고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적 기억을 되살리면 됩니다. 시험 잘 봐야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라는 엄마 잔소리를 떠올리면 이거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부구성과 포스텝을 서로 연결해서 전체를 보는 거죠. 이것이 서론이고 본론 역할을 하고 결론 역할을 합니다. 결론에서는 행동 방향을 꼭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이해했으면 이제 문제는 너무나 쉽게 풀리는 거죠. 대안을 묻고 있습니다. 대안은 why, what 가운데 what에 해당되죠. 이와 같은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문 보니까 지문에서 우리가 익혔던 하지만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거 위주로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불러일으킨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것이 원인이죠. 그래서 조사 결과 이유는
저가 화장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야. 그러면 저가 반대 품질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부고성과 포스트앱을 연계해서 봐라 이렇게 잔소리하죠. 자, 이와 같은 지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나한테 카톡으로 이 문제를 주고서는 어떻게 하면 쉽게 문단별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답을 보세요.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것은 문제 제기죠. 맞다, 그렇답니다. 자, 나문단 머리에 문제란 게 있죠. 그리고 라문단 머리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 문제점 이렇게 순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첫 문단 머리에 따라서가 있습니다. 자, 사부계성에서 따라서는 어쨌든 맨 마지막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자동으로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면 이 지문 읽고서 해석할 이유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B는 수능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글 순서에 따라서 A, B, C, D 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문단 배열이죠. 자, 이 문제 너무나 어려워서 많은 학생들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답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부구성을 익혔기 때문이죠. 자, 때문이다 이것을 한자로 옮기면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때문이다 잡혔습니다. 여기 이유란 표현이 잡혔죠. 그러면 자, B 문단이 두 번째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잡으면 답은 4번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문을 머릿속에 놓고 자꾸만 사부구성 틀 가지고 글을 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사부구성과 포스트앱 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글을 보는 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만 빨리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파이팅 하십시오.